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 원원입니다. 12월 29일 전일 장세는 배당락이라 배당금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일반적이고, 게다가 연말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라 당일 단타를 치시는 전략보다는 내년 1월을 보고 끌고 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봐서 영상을 자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금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 즉 폐장일이죠. 특히 금일 장세를 예상하자면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특정 종목의 수급이 물리면, 뭐 전일처럼 뭐 로봇 관련주의 수급이 물리면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2010년 이후로 1월에 코스피 코스닥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코스피는 0.7%, 그럼 코스닥은 평균적으로 2.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승 확률도 중성주가 많은 코스닥이 72%나 더 높았고요. 특히 2025년 이번 연도 1월에는 코스피는 4.9%, 코스닥은 7.3%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코스피 종목군들보다는 코스닥 종목군 내에서 시세가 들 나온 강력한 섹터 내에 중성주를 공략하신다면 내년 1월에 신년효과로 인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전일 배당락이지만 오히려 지수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뻔한 거죠. 로봇주들이 워낙 이미 고시총질이 많잖아요. 이미 크게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그 섹터들이고, 그 종목들이 뭐 10%, 20% 시세가 막 나오다 보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고, 뭐 거의 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이지도 않았어요. 전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고, 사실 노봇주를 매매하지 않았다면, 노봇주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크게 재미있는 그런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전일 못 받, 뭐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 나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들 매매하셔서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내년에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이제 1월 2일, 2026년 1월 2일로 이제 첫 장세죠. 26년 첫 장세인데 아마 1월 달은 괜찮을 거라 봅니다. 이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로코스라는 종목이에요. 에로코스는 제가 이날에 말씀드렸죠. 이날에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날에 갭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갭상승이 나왔다고 보기에도 웃긴 게, 이게 렉스트레이더 있잖아요. 렉스트레이더에서는 시초가가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 종목이. 그런 다음에 이제 9시 정각돼 가지고 그냥 갭상승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 렉스트레이더에서는 시초가가 0% 이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이 강하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시 이후에 이제 매매를 시작하셨다 한다면 이 부근, 이 제가 말씀드린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뒤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전일 29일 날도 매매 기회를 줬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실린 다음에 다음날 터무니없이 그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나온 이 거래량 자체가 터무니없죠. 그래도 오일선 깨트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전일 같은 경우는 맥점인 거예요. 만약에 금이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살리면서 장대 한복 나올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금일까지는 뭐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때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당체 1차 시세 자체가
떨구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막 소화 과정 거치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오히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잠시 이렇게 조정을 보였지만 당체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은 아니에요. 시세가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그다지 크게 터지진 않아요. 근데 보통 거리락과 이제 무상진자 물량 나오는 그 사이에서 급등은 한 방씩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1차 시세가 너무 명확하게 거래량이 실려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방을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한 방 나올 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장단부 한 번 나왔을 때 그때 매도 하셔라. 아니면 무상진자 물량 나온 뒤에도 아마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리락 사이에서 무상진자 물량 나올 때까지 시세가 안 나온다면 아마 무상진자 물량 나온 다음에 살짝 민 다음에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끌고 가셔도 무리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가격에 그 매매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분명히 수익 보십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를 쳤죠. 의도적으로 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창투사들 중에서 LB 인베스트먼트가 시세가 제일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이어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LB 인베스트먼트가 시세가 제일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창투사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래도 전일 배당락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로봇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 흐름을 보였거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창수사주들이 뭐 시세가 안 나오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얘뿐만 아니라 아주아이비 투자도 그렇고 모양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종목이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4일날 이렇게 밀리는 척 하다가 갭을 메꾸면서 시세가 한번 나아줄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합권 부분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6까지 밀리다가 보합권까지 그 근처까지 올리고 이제 갭을 메꾸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상한가를 신고가로 친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민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또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옵니다. 상한가 고점을 넘기지 않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넘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대장주격인 이제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조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창투사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하게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아직 시세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너지라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상방으로 가면서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는 게 매우 크거든요. 나중 봤을 땐. 그래서 차분히 혹시라도 그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차분히 홀딩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뭐 손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종목 매매하셔도 되는 건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전거래 실려가지고 시세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밀릴 때, 특히 전일 뭐 거래량 같은 경우 42만 주 정도 터졌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온 수급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거래량으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뭔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기관 외인들이 빠르게 매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뭐 크게 밀 자리도 없어요. 사실 여기서 더 뭐 이렇게 저점까지 깨버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완전 부실주면 모를까. 부실주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모양 만들고 뭐 끌어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진 우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하게 약간 그 기관회인들도 도박수를 걸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세력들도 요즘은 매집하기 너무 힘든 거죠. 개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차트들을 잘 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질 않으면 못 받아 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는데
진짜 뭐 깜짝 놀라서 매도한 사람 있고 막 쌍욕하면서 매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이 와중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뭐 보면 21선을 깨트려 가지고 사실 이 종목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종목 항상 흔들 때 이렇게 좀 세차게 밀고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21선 무너뜨릴 때가 저점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21선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세게 올리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 소화가 좀 거친 다음에 끌어올릴 확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로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거의 뭐 10% 정도 시세가 나온 것 같은데 한 7% 정도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7%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종목은 매도하면 안 되죠.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강하게 조정 나왔지만 전일은 노보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들은 찬밥 신세였다. 다른 세트들은 찬밥 신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닌 거죠. 앞전 수급 1차 시세 때 굉장히 좀 잘 들어왔고 조정 나올 때 어때요? 거래량이 나오질 않죠. 특히 전일은 최소 거래량이었습니다. 6일에 터진 거래량 중에서 최소한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밀었다,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에서는 뭐 살짝 밀더라도 또 장대 한복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저는 앞전 고점 돌파 흐름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12월 15일에 형성된 7,690원 나중에 1월달 때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전고점 돌파 흐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상승으로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 이상은 나와야지 사실 이 정도 이 부분에서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차트 베이스 굉장히 좋아요. 현 자리에서 크게 밀 자리는 없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들이어서 어찌 보면 크게 하방 흐름 나올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물론 뭐 깨트릴 수는 있겠지만 깨트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여기서 흔든 다음에 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이런 종목 9,070원 넘겨요. 분명히 넘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장군 관련해서는 시세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막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수급이 막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뭐 스페이스 X 관련주뿐만 아니라 일단 스페이스 X 관련주를 오버쳐서 다 가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미래에서 벤처 투자를 그렇고 뭐 캔코아도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올리다가 살짝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후속주들이 어쩌면 자회사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를 좀 말씀드린 거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지가 않아요. 월봉으로서도 저항대 다 넘겼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일봉상으로는 별로일 수는 있어도 월봉이 중요한 거거든요. 월봉이 끝판왕이에요. 왜냐면 일봉이 아무리 좋아도 월봉의 그런 배열 자체가 이 이동평균선 배열 자체가 흐트러지면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다가도 미끄러지는데 반대로 저항대를 다 뚫어버린 상태잖아요. 이렇게 완전 5일선이 저항대 다 뚫고 그 5일선 위에 이제 봉이 위치되어 있다라는 거는 위에 막을 만한 악성 물량을 다 빨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매주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깨진 척하면서 깨진 척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강하게 상방 흐름이 나오는 게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두시면 이런 종목들은 내년에는 재매볼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원도 뭐 마찬가지죠. 해킹 문제가 대두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애초에 시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뒤에 한번 뭐 시세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종목 화끈한 게 한 번 상방으로 제대로 만약에 상방으로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일단 거래량이 실리면 20% 기본적으로 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당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죽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죽을 자리보다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날릴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분하게 홀딩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면 보안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겁니다. 좀 아직 현재에서는 좀 밋밋해 보여도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그 배열 짜면서 저점을 이렇게 깨트리는 경우가 바닥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올리면서 갑자기 장단봉 나오는 거거든요. 역시나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살짝 흔드는 형태는 보이지만 보유하시면 결국 상방으로 가는 형태예요. 왜냐면 지금은 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로봇 관련주들 내에서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라든지 뭐 반도체 뭐 소부장 뭐 소부장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죄다 조정이 나온 장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좋지 않게 보일 뿐이지 결국은 내년 돼서는 한 방씩은 순환하면서 수급 돕니다.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코치도 역시나 제가 판단했을 때 거래량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끝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한 방씩 나오는 때문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매년 1월 달만 되면 1월 효과라고 하죠. 코스닥이 압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형주보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 첫 번째 양봉 또 나왔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도 끌고 가시면 결국 6,100원 넘기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죠. 뭐 이노메트리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노메트리도 좀 오버를 쳤어. 이 종목도 시세 한번 상한가까지 보낸 다음에 여기까지 밀어버렸다고. 이런 종목들도 한 방은 나올 거라 본다면 한빛레이저도 나오겠죠. 연동돼서 본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이렇게 연동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하제약도 말씀드렸고 대하제약도 뭐 다 밀었죠. 밀자리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뭐 더 밀자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흔들다가 나중에 앞전 고점 돌파로 나오겠죠. 갭으로 강하게 실린 거니까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올린 거잖아요. 이미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 매수 놓으시고 묵혀 두시면 결국 큰 수익이 가능한 형태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게 신용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신용을 떨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도 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만 대하제약은 타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수익을 내드린 다음에 이렇게 밀렸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종목은 뭐 재매수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갭을 메꿨을 때 근데 생각보다 더 추가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뭐 크게 뭐 손해볼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2G 바이오.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G2G 바이오도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게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모양 잡고 신고가 나오는 게 크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잘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유제약도 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나 흐름상 죽는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재차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300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큰 시세 한 방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방 뭐 경방 같은 경우도 사실 천일고속이나 저는 동양고속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너무 오버잖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시세가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천일고속이 워낙 대장주다 보니까 두중 상한가를 이렇게 치긴 했지만 물론 뭐 동양고속도 완전 21선 부근 찍잖아요. 그럼 상한가 막 나와줄 수 있습니다. 상한가를 너무 쉽게 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너무 쉽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 따라오는 물량 다 떨궈버렸잖아요. 실제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야 이 종목 자체.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나 진짜 이거 황당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좀 경이롭다 이렇게 좀 보는데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20배 이상 갔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을 사실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는 종목이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거래량 보세요. 8,000원 뭐 이렇게 언저리에서 뭐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00주 뭐 700주 터지는 경우도 있네. 거래가 거의 터지지 않았던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매한 개인 투자자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올랐을 때 이제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는 있어도 아마 이 재미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재미 보다가 이렇게 또 물리는 형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 같은 종목들보다는 경방 같은 종목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동양고속은 매매도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상한가 한번 쳐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 하지만 위험하다 중장기로 하기에는. 다만 경방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고 봐요. 이쁘게 자리를 매김했고 오히려 경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는 상방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각도가 좀 애매하게 가가지고 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앞전 저점 한 번 더 깨트려준 다음에 뭐 이렇게 흐름을 잡고 이제 내년에 갈 가능성도 있는 건데 물론 뭐 바로 살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연봉으로 봤을 때 최대 거량이 터져 버렸잖아요. 역대급 96년 상장 이후에 역대급 최대 거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바닥에서. 그렇다는 건 그만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자금을 매매하는 건 누구들이다? 기관 외인들일 가능성이 크다.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매수를 해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봉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와버리면 추가 시세는 나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흔들더라도 추가 시세는 상방으로 한번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바닥에서 입꼬리가 터졌기 때문에 바로 끝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 모양을 잡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너무 저평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기화나 이제 가요 완화 장치 발동하고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을 끌어서 단기 가요 완화가 완전 사라지면 그때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즘 그 전에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차분히 홀딩하셔도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저는 뭐 내년 1월을 바라봤을 때를 생각을 했어요. 내년 1월을 바라볼 때는 저는 노봇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봇 관련주를 분할 매매 하시는 겁니다. 분할 매매 하시면 일단 애매한 섹터들보단 나아요. 분할 매수 해 놓으셔서 끌고 가시면 그래도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를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로봇주들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로봇주를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뭐 매매할 만한 로봇주, 매수를 하기엔 좀 껄끄러운 로봇주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괜찮다. 휴림 로봇은 확실하게 맥점이기 때문에 공략하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로봇주 설명드리면서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 매수해서 괜찮을 것 같다고. 그때 역시나 바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장중 상한가까지 나왔는데 아마 더 갈 겁니다. 휴림 로봇은. 다만 매매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아요. SPG처럼. SPG 마찬가지고. 더 이상 뭐 이런 종목을 보기보다는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보시는 게 맞아요. 로보트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다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는 있으나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내가 자금이 커.
내가 만약에 자금이 큰데 그래도 정말 합리적인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네임보 로보틱스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네임보 로보틱스는 60만 원대도 간다고 봐요. 60만 원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주랑 틀려요. 완전히 특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째 보면 첨단, 어쩌면 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술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으면서 어째 보면은,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노후 테마주 중에서는 뭐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사실상 시세가 저점들이 제일 많이 시세가 나온 종목이기도 하고, 죽질 않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보려면 네임버 로보틱스를 공략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큰 자금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이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도 사실 약간 협동 로봇의 느낌이 있거든요. 뭐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보면 최근에 뭐 보면 그 현대차 관련된 그 종목들이 막 시세가 강하게 막 분출이 되고, 그래서 뭐 신고가 막 찍기도 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저점 대비 이렇게 크게 들어온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5일선, 21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결국은 시세가 이제 뭐 요즘은 깨지더라도 바로 상승이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가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95,500원 넘기면서 10만원대를 넘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정이 좀 깊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나오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10만원뿐만 아니라 11만원, 12만원대로 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차트 베이스상 이게 지금 5일선, 20일선 이탈해가지고 시세가 별로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는 이런 형태에서 더 솟구칠 확률이 크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차분히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죠. 제가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복.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이 신고가 나왔고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이 못해도 1조 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주 잔고를 생각했을 때 몇 조 원씩 소주가 쌓여 있잖아요. 미리 수주를 받아놓은 그런 거 생각한다면 시총이 지금 7,793억이잖아요. 1조 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봐요.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조 원 이상 간다고 한다면 2만 8천대 되겠네요.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반복된 이 종목도 안 가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시총이 400억밖에 되질 않는데 시총이 1000억 이하인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가 제가 봤을 때 유일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종목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와 있어요. 아마 금일 음봉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장이 일이기 때문에 금일 자체가 전일 로봇주들이 워낙 강하면 이제 다음날 조정 나오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만약에 금일 음봉 조정이 나와주면 무조건 매수각이에요. 무조건 매수각이고, 이 종목은 10만 8천 원 넘길 겁니다. 막 이렇게 가면서 순식간에 10만 8천 원 넘기고 11만 원, 12만 원도 갈 수 있는 형태예요. 아까 그 두산 노보틱스랑 좀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는 노브스타가 굉장히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 차이성을 본다면. 그래서 저 로브스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차트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보면 상방은 다 뚫려 있잖아요. 또 죽는 척 하다가 다시 20에서 넘기고 5일선, 20에서 뻗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스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좀
나는 안전빵으로 매매하고 싶다. 엔젤 로보틱스도 어때요? 상방으로 다 뚫어버렸죠. 5일선, 20일선 상방으로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에 막는 게 이제는 앞전고점 돌파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전고점 돌파는 보통 이런 형태에서 해서 거래량이 실린다. 보통 거래량 실리면서 가거든요. 그럼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새로운 시세가 또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노브스타도 LG전자가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최대주주 되어 있고 엔젤 로보틱스도 한 6% 정도 투자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일단 투자를 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신뢰성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끼고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다 원형 패턴을 끼고 시세가 다 앞전고점 돌파 넘긴 형태거든요. 보통은 신규 상장된 이후에 압도적으로 시세가 다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내는 상황인데 엔젤 로보틱스는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좀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죠. 원래대로라면 77,700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게 정상의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왜 안 간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후발주들이 로봇 관련주에서도 후발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1월 휴가에 코스닥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상승률이 클 확률이 굉장히 큰 만큼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한 다음에 제일 강한 섹터 로봇 관련된 내에서 엔젤 로보틱스처럼 시세가 안 나온 종목도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미 앞전고점 돌파 흐름을 넘긴 상황이고, 현재도 역시나 출발 지점의 고점을 이미 넘긴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앞전고점 돌파를 넘기지 않은 거죠. 이걸 레이젠 23년에 최고점 형성된 124,500원을 넘기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넘길 거라 봐요. 124,000원 넘기고 13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노봇주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노보틱스도 굉장히 좀 이뻐 보이고, 로보스타도 괜찮고, 엔젤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 재활 관련된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G 노보틱스가 어쩌면 좀 유일하기 때문에 로봇 그 관련주 내에서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헬스케어도 연동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노봇주만 연동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매매한다고 한다면 엔젤 로보틱스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 외에서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이제 앞전고점 돌파 흐름 또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KNR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왜냐면 이 종목도 38,500원 넘기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신규 상장된 고점은 다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38,300원 이상 시도하는 게 매우 크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KNR 시스템도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LS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형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바닥 이 부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분명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했는데 조정 나온 다음에 가고 있죠. 결국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이게 노후주들이 아마 1월달 때는 또 터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겠지만, 저는 제한적으로 좀 본다면 맞다, 그리고 큐렉스 있다. 큐렉스 맞아. 큐렉스. 그러니까 큐렉스 같은 경우에도 전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큐렉스도 로봇 관련주죠.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인데, 큐렉스도 저는 좀 굉장히 흐름상을 좋게 보고 있어요. 시세가 덜 나온 로봇주로 상방 슈팅이 나오는 게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죠. 그래서 그 자회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종목이 최근에 현대모비스잖아요. 맞죠?
최근 현대모비스고 미친듯이 시세가 나오죠. 근데 현대모비스랑 좀 비슷한 그 형태의 종목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존 협력사가 어찌 보면 부품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HL 만두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어요. 다만 같은 기한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대략 한 지금 봤을 때 같은 기한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차이가 거의 50% 낮다고 한다면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HL만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실적으로는 이 회사가 현대차와 그 협력 기업입니다.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 업체에서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캐내치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HL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자율주행하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그 섹터들 중에서 자율주행하고도 엮여 있고, 그래서 저는 HL 만두도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HL 만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딱 그 구체적으로 좀 짜여져서 제가 5가지 정도의 이제 종목을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HL 만두, 뭐 이런 이 종목을 분할해가지고 5종목 정도 분할하셔가지고 1월달을 좀 끌고 가신다면 재미를 좀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재미를 좀 보시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하시면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